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제가 생각이 많은 이유는 저를 둘러싸고 하도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려고 해요. 어렵게 쓰는 사연이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아이 아빠와 만나기 전 아주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는 20대 초반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8년 동안 함께 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저희가 결혼하고 잘 살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었죠. 저는 그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일, 미래, 커리어가 더 중요했고 8년이라는 긴 연애 시간 동안 제게 결혼이라는 확답을 준 적이 없었어요. 저 혼자만 결혼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비참했어요. 결국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8년 동안 만난 그와 저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헤어지고 저는 많이 무너졌고 한참을 방황했어요.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술만 찾았죠. 당연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더 깊은 동굴로만 빠져들어갔어요. 1년을 넘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멈춰있던 제 전문 경력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무엇보다 영양가 없이 술로만 찌들어 있던 몸의 회복이 급선무였어요. 영양가 있는 것들로 찾아 먹었고 운동을 해서 몸의 균형을 찾아가기로 했죠. 지인의 소개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담당 트레이너였던 그의 첫인상은 엄청난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다시 건강해지려고 간 것이었는데 그가 제게 작업을 먼저 걸기 시작했었죠. 보경씨, 지난번 등 운동한 거 괜찮았죠? 뒷라인이 벌써 달라졌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지난번 운동하고 진짜 집에 가서 몸살 알았어요. 살살해져요, 선생님. 오늘도 빡세게 해야 이번 주말 치팅데이 때 맛있는 거 먹죠. 치팅데이요? 저 뭐 먹을 계획 없는데. 내가 계획 있어요. 토요일 장원공원 정문에서 2시에 봐요. 내가 맛있는 집 알아놨으니까 같이 가요. 저랑 선생님이랑요? 제 트레이너였던 그는 그렇게 제 옆자리를 파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1년이나 훨씬 지났어도 아직 전남친과의 이별 후유증으로 연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저를 유혹했고 결국에는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뭐? 결혼? 결혼하자고. 무슨 결혼이야. 우리 만난 지 이제 3개월인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 딱 보면 알지. 어차피 나는 너랑 결혼할 건데 지금 하나 몇 년 뒤에 하나 똑같아.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저는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8년 동안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 없는 전남친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으니 또 심적으로 흔들리기도 하더군요. 8년을 기다렸던 결혼이 다른 사람과 3개월 만에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웠죠. 겉으로는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별일 없지?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보경이 너 보고 싶대. 어머니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어때? 다음 주 일요일에 가자. 휘몰아치는 그의 태도에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그의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보경입니다. 어머 어서와요 보경씨. 나 순성이 엄마 조홍진이에요. 반가워요. 반갑고 환한 인상으로 저를 맞아주신 예비 시어머니와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말 편하게 놓을게. 순성이한테 보경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다.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고우세요. 아, 곱기는. 순성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던데
보경이 생각도 같은 거지? 네? 저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순성 씨가 워낙 밀어붙이고 하니까 빨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차피 한 집안 될 사람은 한눈에 딱 알아보는 법이니까. 나는 뭐 이 결혼 찬성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결혼에 적극적이었고 그 덕분에 정말로 빠르게 결혼 진행이 되었어요. 저를 아는 친한 친구들은 제게 다 한마디씩 건넸죠. 야, 8년 동안 만난 놈이란 결국 결혼 못하고 헤어지더니 어떻게 반년도 안 만난 남자랑 결혼이 이렇게 뚝딱 이루어지냐? 참나, 진짜 세상이 요지경이다. 나도 몰라. 뭐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는 건지 자고 일어나면 뭔가 막 되어 있어. 그래도 좋아. 그 사람이 막 끌고 나가니까 의지는 되는 느낌이야.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의 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던지 누구랑 인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결혼을 축하해준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아직도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나 진짜 유부녀인 거야? 너 그날 많이 떨긴 하더라. 그런데 너 괜찮아? 니네 시어머니? 응? 우리 시어머니? 왜?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그 편지 읽는 거 듣다가 표정 관리 안 돼서 죽을 뻔했었는데? 무슨 편지? 나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니네 주례없는 대신에 양쪽 부모님 중 한 분이 올라와서 편지 낭독했잖아. 그런데 그게 왜? 얘 진짜 하나도 안 들렸나 보네? 환장한다. 내용 장난 아니었는데. 뭔데 말해봐. 나 진짜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 누가 보면 네 결혼식 아닌 줄.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런 편지를 써서 읽어주다니. 내 뒤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도 혀를 다 끌끌 차더라. 아니, 도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그래? 내용이 뭐였는데? 며느리야, 남편을 왜 요리를 배우고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남자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다 관리 못한 여자의 탓이니 항상 가꾸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음식은 항상 정갈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남자의 마음이 바깥에 나가 놀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세계에 들어왔으니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한다. 네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유지했던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거라. 사람 간의 관계는 혼인하기 전과 후로 나뉘며 대화거리 또한 마찬가지란다. 앞으로는 너와 비슷하고 같은 미래의 관점이 있는 수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거라. 야, 그것도 있었잖아. 무슨 부모님께는 깍듯이효도 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똑똑한 자식으로 기를 수 있는 현명한 엄마가 된다면 네 삶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란다. 와, 나 편지 듣는데 무슨 조선시대 와 있는 줄 알았잖아. 맞다. 그것도 참 있었지. 우리 다 진짜 표정 썩어서 저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너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우리 아빠가 편지 읽을 때도 뭐라 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긴장을 해. 아무튼 니네 시어머니 편지 낭독 끝나고 좀 그랬어. 너 저 집 며느리 되는 거 괜찮겠나 싶었어. 야야, 니네가 좀 오버하는 거겠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유교걸 아니야. 무슨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야, 진짜야. 내가 듣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동영상도 찍었다니까. 이거 봐봐. 친구 한 명이 건넨 동영상 속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시어머니가 방금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결혼 전 평소에는 나한테 막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는 의아하기도 하면서 편지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황당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죠. 그런 거 뭐 그냥 어린이니까는 말씀이지. 내가 보니까 어머님 약간 장난도 섞어 하셨네. 원래 장난치실 때 저런 표정 지으시거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니네가 더 이상해. 저는 친구들 앞에서 애써 웃어넘기며 무마하려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그 동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 결혼 잘못한 건가? 아닌데? 어머님 엄청 개방적이고 좋으신 분인데?
저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야. 걱정과 달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과 크게 부딪히거나 마찰 없이 지냈어요. 오히려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는 바람에 어머님은 더 잘 챙겨주셨죠. 아이도 태어나고 복직도 하면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자기야, 아가씨 남자친구 아직 만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럴걸? 나도 잘 몰라. 그때 남자친구면 엄청 오래 만난 것 같은데 왜 결혼 이야기가 없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걸? 어머님이 아가씨 남자친구를? 그렇다고 들었어. 정확히는 몰라.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신우의 나이도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 남자친구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겠구나 생각했었죠. 아가씨도 남자친구에 대해 제게 자세히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저도 뭐 딱히 물어본 적이 없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주 주말에 마침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로 했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자 싶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혼자 계세요? 아가씨는요? 몰라. 나간다는 건 못 나가게 했더니 지방에서 질질 짜길래 듣기 싫어서 그냥 나가라고 했다. 아가씨가 울었어요? 어머님은 왜 못 나가게 하셨는데요? 아이 몰라. 짜증나.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시모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시모의 완전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가씨와 지금 남자친구는 10년이나 연애한 장수 커플이더군요. 네? 10년이요? 엄청 오래 만났네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난 우리 수지 그 남자랑 절대 결혼 안 시킬 거야. 10년이나 만났는데요? 10년이 됐으니 몇십 년 살부대 끼고 살던 부부도 헤어지는 세상에 난 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가씨 남자친구요? 어디가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걔네 집 부모님이 무슨 구운구 파는 장사? 그런 거 한대. 그것도 아주 조그맣게.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걔 직업도 무슨 카드 영업 같은 거라는데 그런 애한테 우리 수지를 어떻게 보내니?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슬쩍 사진으로 봤는데 인물도 형편없고 아무튼 거기랑은 결혼 안 시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의아했어요. 사실 아가씨도 여자치고는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편도 아니었고 선생님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임용에서 떨어져 지금은 계약직으로 사무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아가씨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인데 시모가 너무 상대방을 낮게만 보는 것 같아 이상하더군요. 그럼 실제로 만나봐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내가 걔를 왜 만나보니? 사진만 한번 본 게 다야. 네? 10년을 만났는데 얼굴 한번 안 보셨어요? 실제로 만나면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됐어. 벌써 글렀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럼 아가씨는 어머님 반대에도 10년 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라고 수천 번을 말했는데 헤어진다 말로만 계속하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 타건 참. 저는 아가씨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쁜 줄 몰랐었어요.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가씨와는 개인적인 일까지 얘기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아가씨가 좀 안쓰러워지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이상한 편지를 읽은 시모가 겹쳐 보이며 어질했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내일 뭐해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갈래요? 밖에서 따로 만난 적 없었기에 신우이는 저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곧 응했어요. 우리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처음이죠? 미안해요. 결혼하자마자 애 생겨서 육아하고 저도 일하느라 아가씨랑 이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을 못했네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 지금 남자친구는 있는 거죠? 네? 네. 10년 만난 사람이요? 정확히는 11년 됐어요. 세상에나, 그쪽에서는 결혼하자는 말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워낙 반대하는 걸 아니까.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반대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아가씨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도 한동안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나요.
서로 결혼 얘기는 최대한 안 꺼내고. 아가씨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 남자친구랑? 저는 하고 싶죠. 저도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걸 또 뚫고 저항할 정도의 용기는 없으면서 저 남자 아니면 앞으로 남자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냥 관계랑 시간 둘 다 끌고 있는 거예요? 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워낙 주변 시선도 잘 의식하고 보여지는 거,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 제 남자친구가 성에 하나도 안 찬대요. 직업도 인물도 부모님 하시는 일도 사는 곳도 나온 학교도 전부요. 사실 시모는 신우이 말대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예물은 무조건 백화점 명품 브랜드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셔서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심지어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저희 예산을 넘는 곳을 무조건 강요하셨고 보는 눈이 많다며 계속 다그치는 바람에 그 스트레스로 중간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오빠는 자기 싫은 건 어머님 앞에서 딱딱 말하고 오히려 반항기?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어머님이 터치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가씨도 좀 세게 나가보지 그래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빠도 엄청 품 안에 가둬놓고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려 독이 됐어요. 오빠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몸에 문신도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하도 삐뚤게 나가니까 결국 엄마도 오빠와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빠에게 관대해 줄수록 저는 더 옥죄어왔어요. 오빠를 마음대로 조정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덮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통금, 짧은 치마나 속옷끈이 보이는 옷 절대 금지. 술은커녕 술자리도 못 가게 하고 하고 싶은 공부나 일 모두 무시당했어요.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도 제 꿈이 아니라 엄마 꿈이었어요. 정말요? 난 여태까지 아가씨가 선생님 되고 싶어서 계속 임용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제 꿈까지 엄마가 고르고 결혼도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엄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참, 이거 답답한 상황이네요. 5년 전 일 때문에 엄마가 더 남자친구를 싫어하게 됐어요. 5년 전 일이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본인이 계속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한테 허락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프로포즈 한다며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와 청혼했었어요. 다이아몬드요? 그것도 1캐럿을요? 그런데 그게 랩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진짜 천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캐럿이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을 주고 준비했는데 엄마는 거기에 더 화가 나서 직접 전화해서 욕까지 했어요. 랩 다이아를 줬다고 남자친구한테 욕을 했다고요? 어떻게 감히 우리 딸한테 짝퉁 다이아몬드를 갖다 프로포즈 할 수 있냐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는 막무가내였고 욕먹은 남자친구도 화가 나서 그때 잠시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매달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네,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요. 그 후로 명절 때마다 남자친구가 보내오는 선물들도 다 다른 사람 주거나 버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또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얘기도 못하고. 신우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던 시모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신우이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군요. 자기야, 결혼 전에 어머님이 나 반대 안 하셨어? 응, 반대 안 했지. 왜? 나도 뭐 잘난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만 놓고 보고는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장인어른 꽤 높은 공무원이었고 너희 친정집 잠실 아파트 자가잖아. 뭐? 그럼 우리 아빠 직업이랑 사는 곳이 어딘지 알고 허락하신 거야? 응. 그때 워낙 수지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어서 너 정도 조건이면 완전 땡큐다 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서 해? 그런 얘기를 그때 못하러 해. 우린 어차피 결혼했고 엄마도 좋아했고 예쁜 애도 낳았잖아.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해피엔딩이잖아. 내가 뭐 그래서 너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김보경이라는 저란 사람 자체만 보고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저보다 저희 집 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뇨. 만약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치도 나쁜 곳의 전셋집이었으면 신우이의 남자친구처럼 대했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걸 지금에서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도 쥐어받고 싶었고요. 시모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전처럼 편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정기적으로 시댁을 가는 것도 제가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안 가거나 저 빼고 남편과 아이만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보경아, 나야. 큰일 났다. 수지가 출근도 안 왔다고 연락이 도통 안 돼. 네, 아가씨가요? 난 지금 3박 4일로 모임에서 제주도 놀러 와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수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도 안 되고 무단 결근했다고 지금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연락 없이 빠지고 그럴 애가 아닌데. 시모는 애절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네, 제가 아가씨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필 기상이 안 좋대서 뜨는 비행기가 지금까지 한 대도 없대. 우선 보경이 네가 수지 좀 찾아봐줘. 시모의 말대로 아가씨는 여태껏 연락 없이 결근하거나 꼼수를 피우며 농땡이를 피우는 스타일이 절대로 아니었기에 저도 상황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당장 시모의 집으로 가보았고 집안에 신우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 저도 애가 타기 시작했죠. 그때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경아, 아무래도 수지가 그놈이랑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놈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안하고 불길해. 어쩌면 좋니? 아가씨 남자친구 말씀이세요? 그래, 그놈. 내가 지금 그놈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그 자식도 출근을 안 했고 연락도 안 된대. 네?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카드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몰래 사내 직원 출근 정보랑 연락처 좀 알아냈지. 그 자식도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어머님, 그거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처벌받아요. 지금 개인정보가 대순이에? 애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자식 집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거기도 얼른 가봐. 저는 시모가 알려준 곳으로 가보았지만 그 집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를 간 거지? 혹시 아가씨가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나도 불안해 죽겠네. 꺼져 있는 아가씨의 전화기와 받지 않는 그 남자친구에게 의미 없이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초조해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아가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왕수지 씨 보호자 되시나요? 전 왕수지 씨 새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신데 아가씨 전화로 거신 거죠? 거기 어딘가요? 여기 L병원이에요. 왕수지 씨랑 이영민 씨가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일단 급한 조치는 취했고 지금 두 분 다 안정 취하는 중이에요. 네? 병원이요? 거기에 우리 아가씨가 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하시다면 이쪽으로 빨리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경찰도 와 있던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가씨와 남자친구가 왜 다 병원에 실려갔는지, 경찰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저는 L병원으로 향하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병원? 우리 수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놈의 자식이 우리 수지한테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둘 다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신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야? 네?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래. 성인이 단수랑 가출한 것은 못 찾네 어쩌네 하길래 내가 아는 높은 사람 이름 다 대가면서 으름장 났더니 그제서야 찾아본다고 나서더라. 아무튼 우리 세금 갖고 사는 경찰이 감히 시민 말을 우습게 알고 참나. 시모는 제가 찾아보겠다고 했던 그 사이를 못 참고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접수했더군요. 30살도 훌쩍 넘은 다 큰 성인의 경우
가출로 간주하고 바로 찾아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단한 시모가 그리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었어요. 이걸 딸에 대한 간절한 모성애라고 해야 할지 경찰에게 민폐 시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는 병원에 도착했고 급하게 간호사를 찾았어요. 저기 왕수지 씨 어디 있나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커튼을 쳐보니 얼굴에 뭔지 모를 오물을 덕지덕지 묻히고 꾀죄죄한 모습의 아가씨가 눈을 감고 누워있더군요. 아가씨 괜찮아요? 눈을 뜬 신우에 있는 저를 보고 눈물부터 흘렸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네. 꼴은 또 이게 뭐고, 옷은 어디 있어요? 침대보 같은 천을 둘둘 말고 있는 아가씨는 계속 울어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위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에게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말했어요. 아가씨,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형민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찾아 나섰어요. 제가 이형민입니다. 처음 마주한 신우이의 남자친구 역시 꾀죄죄하고 뭔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얼굴을 하고는 창피한 듯이 말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둘 다 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경찰도 왔다던데 어디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진술하고 돌아갔어요. 저희 둘 다 꼬라지가 이래서 나중에 좀 정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는 한층 더 초라해진 얼굴로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제주도 여행으로 집을 배우자 신혜와 남자친구는 함께 밤을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워낙 그런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숙박을 잡았고 음식과 술을 사서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수지도 원래 술을 잘 못하고 저도 그런 편이라 분위기 낼 겸 와인 딱 한 병만 사서 들어갔어요. 수지가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고기랑 회도 잔뜩 사갔고요. 그런데 먹는 거랑 술이 모두 문제였었나 봐요. 맛있게 먹고 2-3시간쯤 있다가 둘 다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둘 다요? 네. 그래서요? 저희는 처음에 번갈아가며 설사를 했고 나중에는 두토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하는데 서로 볼일 해결하느라 뭐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고 무드 잡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둘 다 너무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기력도 없고 화장실을 기어갈 지경이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수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 주변에는 참지 못하고 토해놓은 것들이 잔뜩 있었고 그리고 뭐요? 수지가 변을 받더라고요. 네? 바닥에서요? 이미 기절한 상태여서 제가 봤을 때는 구토랑 설사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봐요. 그 와중에 창피해서 바지를 벗으려고 했었는지 반쯤 내려가 있고 그 상태로 기절했나 봐요. 기절할 정도면 엄청 심각했던 거군요. 저는 안간힘을 써서 119를 불렀고 수지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도 못 참고 기절해버렸어요. 눈 떠보니 여기 응급실이더군요. 신우이의 이상한 꼴과 몸에서 나는 악취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데 수지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본인이 제 앞에서 변을 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우리 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 위로를 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신우이가 절 보자마자 아프다는 말보다 이제 어떻게 사냐고 울며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특히나 아가씨 같은 성격에 남자친구 앞에서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어요. 저도 그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걱정시켜드려서. 저야 뭐 그렇지만 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경찰 온 것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수를 더 따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깎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우이의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저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일 텐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본인도 죽을 만큼 아팠을 텐데 시모에게 점수 깎일 걱정을 하고 있는 그가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신우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모는 계속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저 역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감히 전화를 받기 어려웠어요. 저의 곤란함을 아는 듯 신우이는 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아가씨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신우이가 말을 안 해도 저는 그 복잡하고 창피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아가씨를 방에 눕히고 저는 조용히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너는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수지는, 어? 아가씨 지금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대요. 응급실? 그 자식이랑 했었던 건 아니고? 그건 맞는데 나중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가씨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누워있어요. 그렇잖아도 나 지금 공황이다. 날이 조금씩 개고 있어서 비행기도 뜰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거 바로 타고 김포로 갈 거야.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다 들어야겠다. 결국 시모는 여행 스케줄을 중간에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딸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고 당신이 반대하는 남자친구와 밤을 지냈다는 말에 이부터 부득부득 가는 모습이 전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오늘 본 신우 남자친구의 초라한 모습과 씩씩대는 시모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저까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얘 보경아, 수지 어디니? 어딨어?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내팽겨친 시모는 시뻘건 눈으로 신우이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아가씨 지금 좀 쉬어야 해요. 쉬어? 그 새끼랑 밤에 뭘 했길래 쉬어? 어? 수지 당장 나오라 그래. 막무가내인 시모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핏기 없는 얼굴로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그 순간 시모는 말릴 틈도 없이 신우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고요. 엄마. 너 아주 막 나가자는 거야? 그놈이랑 뭘 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 출근까지 안 해? 어? 드디어 미친 거야? 그 자식이 뭐 같이 도망이라도 가재? 약이라도 먹고 같이 죽재? 어머니 제발. 시모는 여전히 신우이의 사정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신우이는 맞은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어? 내가 너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공항에서 기다리다 뜨는 비행기 잡고 왔어. 내가 진작에 그 새끼랑 헤어지라고 했지? 미적지근하게 질질 끌다가 이게 도대체 뭔 꼴이야? 어? 어머니, 아가씨 지금 몸이 안 좋다고요. 왜? 그 새끼 애라도 임신했어? 내가 너 그놈 만나라고 여태껏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엄마! 순간 신우이는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쏘아봤어요. 내가 왜 병원에 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형민 씨랑 있었던 게 뭐가 어때서? 내가 3살짜리 애야? 나도 성인이야. 왜 아직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 하는 건데? 얘가? 감히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왜?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도 못해? 나는 맨날 엄마한테 나긋하게 말해야 돼? 저는 신우이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눈앞에서 그걸 보고야 말았죠.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 줄 알아? 죽고 싶다고.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은데 엄마는 오자마자 싸대기나 때리면서 뭐라고? 임신? 그런 놈? 내가 엄마 딸 맞긴 맞아? 신우이의 반항에 시모도 굉장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는 지멋대로 살고 엄마 불쌍해서 나 여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 엄마 말 거역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시키는 공부, 학교, 직업 전부 거스른 적 없잖아. 내가 그나마 유일하게 엄마한테서 소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던 거 형민 씨 만나는 거였어. 난 형민 씨 진짜 좋아하니까. 좋긴 뭐가 좋아. 얼굴도 못생기고 하는 일도 변변찮고 부모도 뭐 내세 할 것 없는 그놈이 뭐가 좋아. 내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했던 거잖아. 그게 날 더 망쳤다고. 내가 잘되길 바랬으면 나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게 내버려 뒀어야지. 내가 무슨 인형이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는 인형?
너무 답답해. 나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는 거 알기나 해? 뭐? 네가 정신과를 왜 다녀? 너처럼 멀쩡한 애가 어딨다고? 엄마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야. 나 병원 다닌 지 오래됐어. 약도 엄청 많이 먹어.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아.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시몬은 신우이의 폭탄 발언에 크게 충격을 먹은 것 같았고 저 역시 신우이의 속사정을 너무 몰랐구나 싶어 미안하더군요. 이제 다 끝났어. 형민 씨랑도 다 끝났어. 순간 화색이 돈 시몬은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정말? 그놈이랑 진짜 끝내는 거야? 다 끝이야. 그 사람 앞에서 똥까지 쌌는데 이제 뭘 또 어쩌겠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 사람 얼굴 못 봐. 뭐, 똥? 똥을 쌌다고? 시몬은 사건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신우이가 그와 헤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을 차마 숨기지 못하고 악랄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비치는 시모의 얼굴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랑 어젯밤에 모텔 가서 음식 잘못 먹고 못 마시는 술도 마셨다가 둘 다 기절까지 했어. 모텔? 모텔을 데려가? 호텔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하게 호텔도 아닌 모텔을 데려갔다는 사실에 시몬은 다시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딸이 어떻게 아팠는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은 듯 했어요. 엄마는 지금 그게 중요해? 호텔이 아니라 모텔을 데려가서? 당연하지. 무슨 싸구려 모텔을 데려가니까 뭘 먹어도 탈이 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놈. 모텔이 뭐야 모텔이. 참나. 저는 시모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입 아프게 언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도요. 엄마, 형민 씨랑도 끝이지만 이제 나랑 엄마도 끝이야. 더 이상 엄마 꼭두가식 노릇 안 할 거야. 나 찾지 마. 신우이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포경아, 제가 내 딸 맞니? 제가 우리 수지 맞아?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뭐? 중요한 건 설명해드려도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시모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시모라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했고 소름 돋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신우이는 남자친구와 정말 헤어지고 다니던 일도 그만두었어요. 게다가 시모를 완벽 차단해 집도 나갔고요. 저도 지금 신우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게는 잘 지내고 있다며 안부 문자와 사진을 보내오더군요. 내가 여태껏 본 신우이 모습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의 사진을 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신우이의 부재로 시모의 히스테리는 남편에게 옮겨갔고 몇 번 받아주던 남편 역시 지겹다며 지금은 시모를 칼 차단한 상태예요. 전에 남편이 저희 집 상황이 좋아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한 일 때문에 아직 저의 분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제 눈치를 봐가며 조심하더군요. 심지어 시모가 제게 연락 오는 것까지 알아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저는 신우도 신우이지만 가끔 그 남자친구가 생각나더군요. 조건을 따지는 시모만 아니었다면 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만든 틀에 자식을 가두고 조종했던 시모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욕심을 부린 결과로 자식들 모두 떠나버린 지금을 그때는 아마 몰랐겠죠? 저도 마음이 아주 좋지만은 않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가족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